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병원 얘기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슬라이드가, 예. 아프리카에 가시면 이제 선교병원이 몇백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선교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케냐에 있고, 이름이 탄웩 병원입니다. 위치한 도시의 이름이 보멧인데, 이 병원 이름이 왜 탄웩 병원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교통수단이 없을 때 케냐의 항구 도시 몬바사에서 내려가지고 당나귀를 타고 이 병원이 위치한 동네 보멧까지 오는데 10주가 걸렸대요. 그래서 10weeks인데 자꾸 이제 10week 하다가 이제 이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탄웩 병원이 됐다는 설이 이제 가장 유력합니다. 병원 이름은 이제 탄웩 병원이고, 여기 이제 밑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병원이 아주 산 속에 있습니다. 산 골짜기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병원은 시내 한 중심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보통 관념 아닙니까? 근데 이 병원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보멧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도 차 타고 한 20분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야지 병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일부러 이 병원을 산 골짜기, 산 속에다 만든 게 아니라 또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미국 월드 가스펠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여기 보멧이라는 동네에다가 선교병원을 만들기로 하고, 이 시 책임자한테 가서 이제 우리가 병원을 지어줄 테니까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 사는 케냐 종족의 이름이 킵스기라는 종족인데, 이 종족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땅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땅은 대대로 이제 물려주는 거고, 땅을 얼마나 많이 가졌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인데, 이제 얼굴 노란 백인들이 와서 땅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저기 하다가 마침 이 산 속에서 여성 할례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아직도 이제 여성 할례를 하는 그런 풍습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성 할례를 이 지역에서 했는데 과다 출혈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2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의 저주를 받아서 이 2명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저주가 내린 장소이기 때문에 이 산 속에는 이제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풍습이 이렇게 쭉 남아왔답니다.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쓰지 않을 땅이니까 이 백인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땅 다 주자. 이렇게 결정이 내려져서 저 땅에 있는 몇만 평 땅을 다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가 다 병원 지어라. 그래서 병원이 산 속에 지어진 겁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전부 병원 또 게스트하우스 뭐 이렇게 집들이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병원이 서진 자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주의 땅에서 이렇게 병원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8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저주의 땅이 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케냐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가장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싶고 또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이 케냐, 보멧에 있는 탄웩 병원이고, 또 케냐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 탄웩 병원에 와서 또 치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뭐 집도 없고 숙소도 없기 때문에 의료진들 또 병원 직원들 대부분이 이 병원 컴플렉스에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마치 들어가 있으면 천국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 이렇게 들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갈 때마다 이게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디에 가든지 저주의 그런 저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자리가 돼야 되겠구나 늘 갈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요번에 특히 이제 단기팀에 10개 팀이 259분이 이제 10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는 자리마다 여러분이 축복을 끼치고 오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바라게 됩니다. 다음. 지금 말씀드린 탄약병원에
저희가 2010년부터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들 실습을 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까지 갔다 왔고요. 지금까지 한 50명 갔다 왔고, 한 번 가면 보통 한 4주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병원에는 저희만 실습을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미국에 있는 또 많은 의과대학, 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서 학생들 실습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여기 가면은 참 많이 배웁니다.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모든 게 잘 갖춰져 있고 또 모든 검사 결과가 금방금방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임상 실습이 잘 돌아가지만 여기 탄핵병원은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임상 경험을 많이 전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스 같은 게 생기면 저희는 바로 컬처 나가고 센시티비티 결과 나오지만 여기는 컬처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이런 퍼스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색깔을 보고 또 냄새를 맡고 이거 무슨 균일 것 같다. 여기에 근거해서 항생제 처방이 나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전수받는 그런 장소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교사님들 또 여기 직원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영적으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특히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아외과 선교사님입니다. 닥터 캐롤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소아외과 레지던트 하고 있을 때 본인은 뭐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선교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탄핵병원에 있는 친구가 편지를 몇 번을 해가지고 너 레지던트 끝나기 전에 꼭 탄핵병원에 와서 좀 시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부탁 때문에 6개월을 외부 실습 기간으로 이제 딱 신청을 하고 탄핵병원에서 6개월 동안 레지던트 실습을 했습니다. 이제 6개월 실습이 마치고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갈 때쯤 해서 동네를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현지인한테 납치를 당했습니다. 케냐에 이제 어떤 미신이 있냐면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금발 여자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가 난다 이런 이제 미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산 속에서 집단으로 이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일주일 후에 경비행기 하나가 이제 마을 위로 이렇게 날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보니 현지인들은 자기네들 잡으러 온 줄 알고 이제 혼미백산해가지고 쭉 달아났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런 몸으로 걸어서 이제 병원까지 다시 왔습니다. 그런 뭐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인 피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뭐 일단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임신을 했는지 또 HIV에 이제 전염이 됐는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임신은 되지 않았는데 HIV가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치료도 받고 많이 기도도 받고 몇 년 후에 진짜 기적적으로 HIV가 음성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아외과 이제 전문의를 마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 같으면 뭐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거나 뭐 친구들한테 일어났으면 나는 이제 다시는 아프리카 생각도 하지 않고 이제 케냐 내 머리에는 없는 거야 그쪽 나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분이 그런 일을 본인이 직접 당하셨는데 소아외과 레지던트 끝나자마자 바로 자기가 그 일을 당했던 탄핵병원으로 와서 지금 3번째 텀 10년 이상 장기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케냐 의사들 훈련도 시키고 또 많은 환자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참 조용하고 아무 말씀 없으시고 나 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케냐에 다시 오셨습니까? 이제 늘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하면은 뭐 2번 이렇게 죽이는 것 같아요. 못 여쭤보고 있다가 한번 기회가 돼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분이 딱 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케냐에 다시 온 이유는 그냥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This is what I can do. 그러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끝나세요. 아무 설명도 없고. 그래서
이게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합니다. 이런 말하는 무게하고 이분이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런 말씀의 무게하고 이 무게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 그다음 이 선교사님 이제 말씀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한테 이제 굉장히 큰 칭찬을 듣습니다. 저희가 물 한 잔 조그만 거 하나 줬는데 이건 나한테 한 거야 이런 칭찬 해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큰 칭찬이 제가 한 일이 예수님이 나한테 한 거야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보통 생각에는 규모가 커서 적어도 1000명, 적어도 10,000명을 내가 도와줬거나 큰 선교병원을 짓거나 큰 교회를 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면 예수님이 더 많이 칭찬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지 않고 딱 한 명, 이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명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한 명한테 한다는 것은 저희가 큰 재산, 큰 자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재정,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시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것, 그냥 손쉽게 앞뒤 생각하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한 명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캐롤 선교사님 말씀 생각할 때마다 이 마태복음 25장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몽골 의료 선교를 의료원에서 시작한 게 1993년입니다.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몽골 의료 선교를 시작하신 의료원장님 당시 김일순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몽골에서 사업을 한 것은 두 가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몽골에 연세 이름을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연세 이름은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도 좋습니다. 저희 이름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하나 하셨고, 두 번째 말씀은 저희가 한 것은 큰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저 그냥 저희의 능력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몽골에서 그냥 시작했습니다. 몽골에서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김일순 선생님의 말씀도 그렇고 캐롤 선교사님의 말씀도 그렇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선교를 할 때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갖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단기팀 파송 예배 드리면서 나가시는 분들께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시는 자리가 축복을 끼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저희 바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시는 모든 그런 일이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한 또 쉬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